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오늘의 메인 재료 확인하시고 오늘의 투자 계획 아침부터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늘 2주 만에 뵙는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줄 내기 위해서 나와주신 돈줄 선생님이신데요. 자,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방송 종료 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미국에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보고를 앞두고 어제 우리 시장은 경계심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는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2차 전지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빨간불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00원을 넘기도 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지만 그래도 1,200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습니다. 달러화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원화 또한 동조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오른 1,299원 40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중 2,475포인트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마감 직전 오름폭을 크게 줄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전거래일 종가와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2,463.35 그리고 코스닥은 815.76포인트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 3,400억가량 담아갔고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1,300억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500억 넘게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입에서 직접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밤사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강력한 경제 지표들로 인해 최종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높을 수 있다며 이 지표들로 인해 더 빠른 긴축이 정당하다면 금리 인상폭을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2월 FOMC에서 최종금리를 5.1%로 제시했었는데 시장은 이미 밴드 상단을 6%까지 예상하는 분위기로 변했고 약 2주 뒤 예정된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전일 31.4%에서 70.5%까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혼란스러워했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3.9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채 금리가 별개의 흐름을 보인 건 단기 금리는 연준의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고 장기물 금리는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차이는 1981년 이후 42년 만에 100bp 이상 역전됐습니다. 이런 금리 차는 월가에서 투스탠스로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금리 역전의 지표로 꼽힙니다. 달러 인덱스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5.65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전거래일보다 1.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달러화 상승세를 두고 105선을 단기 저항선으로 봐왔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당시 레벨인 105에서 110까지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달 고용 전망치는 22만 5천 개인데 올해 1월처럼 노동시장 과열이 확연할 경우에는 위험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 오전 10시경부터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72%, 나스닥 1.25%, S&P 500 지수는 1.53%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자,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현재 200% 넘는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갤럭시 ISM 93%, 위메이드 맥스 82%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지에넌 에너지 같은 종목들은 어제도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었죠. 각각 51%, 55%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컴퍼니가 40%, CIS가 24%, 성일하이텍과 세비캠도 마찬가지로 20% 전후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앞으로 더 달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께 수익률 리뷰와 함께 오늘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은 저희가 3일절로 우리 시장 하루 쉬어갔고 이번 주에 이재선 대표님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혼쭐 내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원래 우리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 수익 챙겨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난주는 좀 쉬셨나요? 지난주도 제가 쉬기에는 좀 시장이 너무나도 수익 내기 지금 좋은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럴 때 좀 바쁘게 움직이고 오히려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런 구간에서 조금 한가 여유 있게 지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또 저희 대표님 나비 넥타이 색깔처럼 달려봐야 할 때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자 2주 만에 찾아뵙는 존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 조정의 마무리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자, 미국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제롬 파월의 입에 시장이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크게 우리 시장이 기존 지지라인을 이탈하거나 하는 움직임은 아직은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요 차트 화면 잠깐만 보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새벽에 1.72%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지금 보여드린 그 회색 박스권 이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하단을 한번 이렇게 건드리긴 했지만 반등 나오고 이 반등 구간을 살짝 내준 정도예요. 오늘 만약에 한 2.5% 3% 밀렸다라고 하면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롬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 이 목표치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이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은 원래 그렇게 신중한 성향입니다. 지표 하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고 뭐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2년 전 생각해 보세요. 자, 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다. 고용이 우선이다. 고용의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의견을 지표 하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약간 바꿨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이 의견 그대로 지속되니까 매파적인 의견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입장보다 너무나도 이제 뭐 악성 매파적인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제롬 파월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물론 비둘기파적인 의견, 우리가 원하는 의견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원래 그 정도야 라는 정도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한 이 인플레이션 수치 정도 2% 목표물가 지수까지 갈 때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은 그냥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우선은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밤에 좀 다 1% 약세로 내렸지만 이조차도 좀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저도 이 정도면은 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버텨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와중에 또 상승하는 종목들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도 개장 이후에 대표님께서 직접 종목 검색기 통해서 오늘의 상승 종목들 수익으로 돈줄 낼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실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익률 항상 볼 때마다 좀 경이롭습니다. 자, 리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해 주실 종목이 SMCNC. 어제 또 SM이 15% 넘게 올랐었죠. 네. 재밌는 얘기가 계속해서 저는 사실 강 건너 불구경 입장이라서 재밌기는 한데요. 네. 지켜보면은 뭐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사실 실패로 돌아갔지만 또 카카오가 다시 뛰어들고 하이브 18만 원으로 올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네네. 대표님 한번 설명 또 도와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SM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거의 뭐 스페셜 방송급으로 이제 이 시간을 거의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요 SMCNC 간단하게 보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SMCNC 불기둥 종목 벌써 64.33%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갔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었던 종목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SM 인수전 이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의 공개 매수 발표가 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SM이 1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5만 원 바로 언저리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25% 이 매수가를 이제 12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가 유상증자와 그리고 이제 그 사채를 통해서 전환 사채를 통해서 이제 9만 1,000원, 9만 2천 원대의 이 9%나 인수하기로 한 부분은 조금은 조금 선 넘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 또한 12만 원이면은 이건 또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최소로 잡아도 15만 원부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열이 된다라고 하면 17만 원대, 18만 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고 과열이 된다라고 하면 17만 원대 정도까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어제 정확하게 15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의견대로 그냥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9%이 카카오가 지분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현재 지분이 9% 취득하는 게 실패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원래 노렸던 건 이 9%를 가져가게 되면은 9.05%죠. 가져가게 되면은 총 이제 14%를 보유한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에서 직접적으로 인수를 하려다가 카카오, 이 모회사인 카카오의 힘까지 빌어서 반반으로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매수가 15만 원으로 해서 이제 총 35%, 17.5%씩 인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하이브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또 계속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카카오가 지분을 실패한 현재 상황에서는 하이브가 14.8%,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이제 전 총괄 프로듀서죠. 지분을 인수받았는데 3.65%까지도 추후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는 안 될 것 같아요. 총 갤럭시 ISM에서 받은 지분까지 해도 19%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 해서 이제 인수한 자금은 이제 19%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엔터랑 같이 이 12만 원 공개 매수 구간에 여러분들도 뭐 소식은 들으셨을 텐데 뭐 IBK 판교 지점에서 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부분에서 28일에는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에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105만 주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 자체가 이제 카카오에서 5%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관건은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하이브가 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분에 대한 부분이야 뭐 하이브가 좀 입장을 밝힐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권한을 뭐 최대 주주 권한을 지금 밝히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얼만큼 카카오랑 하이브가 국민연금이나 컴투스 그리고 KB자산운용 그리고 소액 주주분들의 의견을 본인들의 의견을 좀 어필을 해서 본인들 편으로 끌어들이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본인들에 대한 이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이사를 많이 편입시켜야겠죠. 이 부분과 또 하이브 입장에서는 공정위를 조금 넘어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SM을 인수하게 되면 독과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엔터 사업에 대해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3대 팬덤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상 양강구도라고 보면 되죠. SM의 버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 이 양강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SM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강구도가 돼 있는데 그 합치게 되면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독과점도 아니고 이건 독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M 주가가 지금 뭐 15만 원 이상 정도로 갈 가능성 충분하고요. 하이브에서 어떻게 대응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주주총회까지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뭐 지금 일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공정위 이슈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꺼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생겼으니까 지금 수익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강 건너 불구경인데 이거 재미는 있는데 나도 좀 뭔가 숟가락 하나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간단하게 이 종목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종목 과거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팬덤 플랫폼 버블이라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M의 자회사 디어유예요. 이 종목이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다가 푹 쉬고 있죠. 어제도 갭상승은 나왔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좀 모아가는 방법이면은 지금 SMCNC 같은 거는 어제도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차례 상승 후에 쉬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이런 쪽이고 그리고 만약에 좀 나는 좀 우회해서라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리머스 컴퍼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M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 과거에 SK텔레콤과 서로 업무 제휴를 하면서 서로 지분을 수합했는데
SM에서는 이 드르머스 컴퍼니, 과거 아이리버 MP3 회사 있죠. 그리고 SK에서 이제 AI 스피커 누구를 출시했을 때 그 개발을 담당한 게 이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AI가 좀 이제 워낙 뭐 챗 GPT 이슈 이후로 해가지고 AI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 차례 올라왔다가 쉬고 있죠. 이런 종목도 같이 함께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꼭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한 바퀴 우리가 우회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 아이디어를 뭐 짜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뭐 잘 체크해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뭐 이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저희 교육방에 집장하시면은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이 관련된 이슈들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은 하루 쉬어갔지만 그 전주에는 HLB 그룹 얘기 그리고 그 직전주에 이 SM, 하이브, 카카오 뭐 너무나 많은 계열사들이 엮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자세히 풀어주셨는데 어제 또 마침 공개매수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SM에 대한 설명 다시 도와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직접 저희가 3주 전 방송 참고해 보셔도 좋겠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와 그에 따라서 올라갈 종목들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와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교육 자료 올려주시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지켜볼 종목들로 드리머스 컴퍼니와 디어유 얘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침 대표님 나오시기 전날 SM이 15% 넘게 막 오르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SMCNC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그 HLB 그룹 얘기도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었잖아요. 네네. 사실은 원래 선박 관련 회사였다. 네. 또 몰랐던 사실까지 알아가고 그랬는데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우리 재밌는 그룹주들 얘기하자면은 셀트리온 얘기도 저희가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는 이제 서정진 회장 다시 복귀한다. 네. 그리고 원래 그분이 이제 그 3사를 합병하려고 하고 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을 하고 분명히 대표님께서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저희가 관련해서 볼 종목들 알려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제가 수년간 또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또 짚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하면은 뭐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그냥 셀트리온 3사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삼형제 모두 이 3사 합병 이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너무나도 좀 힘들어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피해주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코로나 시즌에 좀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통해서 유럽의 정식 허가까지 받은 뭐 대단한 이 성과를 낸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어려움을 겪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원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뭐 질병청에 찍힌 건지 아니면 정권에 찍힌 건지 레키로나주를 좀 최대한 숨기려는 언론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탄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또 검증을 해보면은 이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분식회계 이슈를 가지고 4년 동안 끌었어요, 시간을. 한 기업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증으로 4년 동안 분식회계 조사를 한다. 거의 먼지까지 탈탈 털어낸다는 뜻인데 그래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간에서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제대로 정권에 찍힌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도 주가 동향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분식회계 조사를 받다 보니까 3사 합병을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올스톱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못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 피해주인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복제약 기업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한 다음에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허가만 받으면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은 굉장히 큰 대형 병원들 쪽에서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약물들이 있는데 신규 약품을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대면 영업을 해서 이 약품이 이러이러하게 좋습니다. 기존 약품들, 오리지널 약품하고 비슷한 효능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선 개선된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임상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품은 복제약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조정을 해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죠? 리베이트.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같은 부분이 불법으로 돼 있지만 외국은 이제 전문 로비스트들도 많이 있죠. 그럴 정도로 이제 리베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혜택을 주어야지만 그쪽 대형 병원에서도 이 샘플이라도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즌에 대면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왔다 갔다 못하고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면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크론병, 대장병 이 학회가 있었죠. 그쪽에서도 크론병이랑 이제 그 대장염 쪽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임상 진행한 부분, 적용증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렘시마 SC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은 임상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이제 이게 신약 개발보다는 확실히 복제약 쪽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률은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도 잘 나왔고 적용증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이제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3대장이 이 셀트리온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활용을 해서 단가도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았었는데 이제 경쟁사들도 많이 개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은 닦아놨지만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단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내려가요. 영업이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는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이상이 되었던 이 셀트리온이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분기에 이 영업이익률은 최악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읽을 때는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30%대는 금방 회복될 거고 30% 후반대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딱 두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대면 영업을 할 때 지금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로 출시된 이제 유플라이마 이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가 이제 고농도 이제 휴미라의 고농도 제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렘시마 SC 같은 경우는 사실 오리지널 약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 이 물질은 있는데 렘시마 같은 경우는 정맥주사 제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닌겔이라고 하죠. 정맥주사로 이렇게 2시간 동안 맞아야 됩니다. 누워서 맞아야 되는데 불편하죠. 우리는 사실 SC 제형,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서 주사기로 해서 10초면 놓을 수 있죠. 엉덩이나 팔에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SC 제형을 병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맞을 수가 있는데 글로벌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1위인 휴미라 그리고 2인 엠브렐 같은 경우는 다 SC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정맥주사 제형으로 맞고 처방을 받아서 집에서도 이제 간편하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 이 렘시마 같은 경우는 정맥주사 제형밖에 없었고 SC 제형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기업이 존슨앤존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이죠. 존슨앤존슨 오리지널 약품도 실패를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이 셀트리온이 해낸 겁니다. SC 제형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SC 제형으로 존슨앤존슨이 실패한 것을 셀트리온이 해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면 영업을 계속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이 셀트리온의 시기. 그리고 또 하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지연이 됐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이제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셀트리온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셀트리온의 이제 해외 공장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천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 쪽에서 이제 뭔가 이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가 미국 출시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나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차기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한 4개 정도가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쪽이 준비되고 있는데 뭐 알리아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많은 종류의 바이오시밀러들이 준비되어 있고 임상이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인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서 신약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서 대기 중인 약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허가를 받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매출액이 2조를 벌써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조를 넘어서 향후에 영업이익으로 화이자를 따라잡겠다라는 강대한 포부까지 이제 서정진 회장이 밝혔었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은 사실 명예로운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한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맡겨놓고 차남한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맡겼는데 이게 생각만큼 이게 승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선에 복귀해서 3, 4합병 되는 부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의 뭐 영업적인 부분이나 글로벌 시장에 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구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 동향을 잠깐만 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짧은 화면만 보면은 조금 밀렸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인 차트를 보면은요, 이 종목 자체가 자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 37만 4천 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15만 원까지 밀려 있죠. 그럼 반토막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주가가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뭐 큰 형으로 맏형으로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습니까? 제 돈으로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쪽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이게 이유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 4병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율이 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률은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세 종목 다 좋은 상황이고 호재가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쪽을 보는 게 맞는데, 네. 이 두 종목의 또 차이라고 보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함께 상식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추세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요,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과거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한 번 나온 다음에 몇 달 동안 횡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동안 너무나도 지루해요. 그리고 또 한 차례 상승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반년 정도 횡보를 하죠. 그러면서 약간 내려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사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도 제가 막 이렇게 몰입해서 너무나 듣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또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2023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학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렘시마 SC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또 덩달아서 겹호재로 인식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금 개장하고 한 3분 40초 정도 지난 상황인데, 오늘 이 세 종목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은 우선 장이 조금 지수가 빠지면서 한숨 돌리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2% 내리면서 15만 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방금 약간 강보합 전환하면서 6만 2,900원 선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3% 정도
셋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75,000원 선 부근에서 주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내용 토대로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켜보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수 먼저 확인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양지수가 좀 낙폭을 키워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조금 넘게 빠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38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조금 넘게 빠지면서 810선에서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760억 정도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192억 원, 기관은 58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34억 원 지금 소폭 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뚜렷한 움직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일단 매도 우위로 출발합니다. 26억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의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은 모든 섹터가 하락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정밀 업종이 1.7% 넘게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즉 미래산업이 2.6%, 어제 좀 올라왔었던 ST바이오센서도 오늘장 추가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 섹터가 1.8% 정도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보시면은 여기 최근에 올랐었고 어제 좀 매수세 들어왔던 종목들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나옵니다. 이수화학 5% 정도 내리면서 34,950원 부근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경인양행과 LG화학 어제 2%대 강세였는데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락문화 업종만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 도와주셨던 SM 오늘 3.4%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덩달아서 다른 엔터주들 YG 엔터테인먼트가 2.35%, JYP 같은 경우에 1.5% 정도 강세로 함께 출발합니다. 큐브엔터도 0.7% 정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락률 높은 업종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타 제조 업종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리튬주들의 흐름 너무나 좋았었죠.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6.8% 정도 빠지면서 15,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통신 서비스 업종 저희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2%대 약세로 출발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9시 7분이 좀 지난 상황이고요. 오늘도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을 잡아냈는지 이재선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 장은 좀 지수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포착된 종목들이 있나요? 네, 오늘도 종목 검색기에는 뭐 개장 초부터 포착이 되어서 좀 이제 좋은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 네. 네,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뭐 일단 경동인베스트먼트가 지금 벌써 뭐 2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포착되어가지고 이제 갭상승 이후에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준상한가 수준까지 슬슬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 대금도 지금 시작부터 폭발하고 있는데 전일 거래 대금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거래 대금조차 벌써부터 지금 7분 지난 상황부터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뭐 간단합니다. 경동인베스트 지금 VI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늘 그냥 상한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만약에 상한가를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정도 거래 대금이 붙었을 때 못 들어가면은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밀리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한가 아마 요거 풀리면은 바로 뭐 직행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시초가부터 좀 강한 모습이고요.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또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요. 로보스타는 이제 어제 시간외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네, 이게 또 이름이 굉장히 뭐 귀엽더라고요. 그 튀김 로봇이라고 해서 티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LG 쪽에서 또 관련된 매수세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에서 티봇 얘기가 나왔는데 로보스타라고 하면 제가 LG그룹 얘기하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두 개의 기업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기업을 인수한 그룹이 LG전자입니다.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 LG전자가 2대 주주에 올라 있죠. 그래서 최대 협력사인데 자, 로보스타가 지금 바로 뭐
그 협력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벌써 뭐 15%대 이상을 이제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움직임 자체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G그룹에서 이제 시작한 요 그 튀봇발 이 행진이 전체적으로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보니까 뭐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SPG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감속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 얘기할 때마다 뭐 관절 얘기 많이 하죠. 네. 예, 뭐 튀김 로봇도 뭐 하면 관절이 있어야지 구부리고 펴고 할 거 아닙니까? 커피 내리는 그 로봇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바리스타봇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관절 쪽 얘기를 하면은 관절이 움직이다가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속기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최근에 로봇주들 움직일 때 이 정도까지 못 움직이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약한 모습인데 추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들은 이미 한 6%, 7%, 뭐 15%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나는 덜 오른 종목이 좋다,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계시다가 이 종목이 이 로봇 관련주에도 그냥 들어가지만 스마트 팩토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양쪽 이슈에 모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PG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장 로봇주들의 흐름 어제 이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경동인베스트와 대림통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시간외에서 좀 강하게 9% 넘게 올랐었던 종목들입니다. 우선은 두 종목 모두 뚜렷한 이슈가 개별 이슈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쯤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네. 티타늄 조강권 관련해서 강하게 올랐었던 종목이 오늘장에서도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림통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수전 관련된 걸 만드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종목도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포착된 점은 없지만 어제장 시간 외부터 해서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오늘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포착돼서 대표님께서 뭐 상한가 직행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장이 지금 저희 방송 이후에 6시간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확인해 가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자면요. 앞서 대표님 언급해 주셨던 경동인베스트와 대림통상이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경동인베스트 다시 한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왔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잘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들이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몬이 그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보다 수명이 한 8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번 주 장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한 13%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굉장히 내려오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좀 바닥을 찍는 모습을 나왔었는데 오늘은 11%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SD생명공학 같은 종목들 그러면서 지금 리튬 관련해서 좀 SD생명공학 같은 종목들 좀 흐름을 한번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아직 뚜렷한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8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추가로 살펴보시자면 동일제강이 17%, BK홀딩스 19% 넘게 두 자릿수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장 초반 비슷한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 장 저희가 우선은 하란불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장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우려되는 시장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2,400 흔들기를 한 다음에 네. 코스피가 이제 살포시 반등이 나왔죠. 그냥 그 정도 살짝 내주는 정도, 기존 박스권 사이에서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수급 동향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뭐 살펴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관심이 다들 많으실 텐데 외국인들이 뭐 급격하게 뭐 주식을 줄인다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제 1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금 줄였던 모습 중에서 1조 원을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3조 7천억 정도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 이후부터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1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양대 지수 모두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놓고 비우거나 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비우면은 지수가 보통 20% 이상 조정을 받아요. 지금 구간에서 20% 만약에 23조 원을 던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2,000포인트는 거의 1,800포인트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은 윗방향을 보고 매집을 하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최소로 잡아도 제가 보는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최소로 잡아도 목표 지수는 한 2,800, 900 정도는 가야지 외국인들이 청산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 2,400대인데 뭐 지금 벌써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쉬어가는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쉬는 구간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 노리는 구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 동일제각이나 뭐 이런 뭐 대림통상 이런 종목들도 저희 검색기에 그 사이에 다 잡혀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네, 뭐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지금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핵심 원자재법 유럽에서 발표가 네. 되기로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 오늘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할 때 담아가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박스 밀키트 준비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수요일 아침이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이라고 너무나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와중에 오늘의 투자 전략 꼼꼼히 세워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박스 밀키트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오늘의 박스 밀키트.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힌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이 3월 14일이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화이트데이가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이제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자재법. 지금 풍력주나 태양광주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어제까지 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 오늘부터 해서 살짝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구간을 보시거나 오히려 이제 후발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쪽으로 공략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저희 이제 교육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 관련주들 낱낱이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온라인 교육 오늘 진행 예정이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 얻어가시고 교육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3월 14일 여러분들이 기회의 날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친환경 관련주였습니다. 자, 오늘처럼 조금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담아가신다면 다음 주 화이트데이 선물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그리고 대표님의 온라인 교육까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샵 3989번호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